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복합 쇼핑몰 사업을 국가 주도형으로 추진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복합 쇼핑몰의 상을 제시하겠다고도 했는데요. 3대 유통 대기업이 사업 진출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으로 강조했던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새 정부 출범 시 제시한 광주 지역 7대 과제에도 그대로 포함됐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이른바 국가 주도형 복합 쇼핑몰 유치를 내세운 이유입니다. 정부 공약이었던 만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에 가서도 또 추경호 부총리께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업은 국가 주도성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시장이 투자자 유치해서 하면 된다라는 기존의 생각을 좀 더 확장시켜 보려고 그래요. 강 시장은 정부 지원하에 투자 기업을 유치하면 시에서는 신속하게 인허가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18일 열리는 국민의힘과의 정책협의회에서 광주시의 구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이 새로 생길 복합 쇼핑몰의 형태가 어떻게 생긴다는 거냐라는 걸 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한 TF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 만들어야 된다. 광주시가 복합 쇼핑몰 전담팀 구성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지난주 현대백화점에 이어 신세계도 조만간 사업 추진을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광주 복합 쇼핑몰이 행정과 투자기업 측면 모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9대 광주시의회가 어제 첫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의회도 역시 민주당 독식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같은 당 단체장이 줄줄이 내놓고 있는 새로운 정책과 예산,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의 시각도 많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6일 지방선거로 선출된 9대 광주시의회가 개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2명, 국민의힘 1명.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번에도 이변 없이 의장단에 선출됐습니다. 정무창 의원이 전반기 의장을 맡았고 부의장에는 재선인 심철희, 초선인 이귀순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상임위원장은 오는 15일 선출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내정된 민주당 의원들이 독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일한 제1야당인 국민의힘 김용임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에 배치됐습니다. 시민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의회가 우선 처리할 안건은 광주시 조직 개편안, 신활력 추진본부를 두는 등 민선 8기 비전을 담은 첫 조직 개편안이 이번 주 시의회 제출될 예정입니다. 수소 트램이나 복합 쇼핑몰 등 송곳 검증이 필요한 사안도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재선인 박미정 의원의 최저임금법 위반 의혹 등을 다루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도 구성해야 합니다. 줄 세우기 공천의 절반 이상이 무투표 당선되면서 대표성 논란을 안고 시작한 9대 의회가 새로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할지 우려가 큽니다. 행정도 지금 민주당이고 의회도 민주당이 거의 독점 구조이다시피 하니까 같은 당 내에서 시 행정에 대한 견제가 과연 충실하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고요. 의회 인사권 등 막중한 역할과 책임이 부여된 9대 광주시의회. 개원식에서 약속한 청렴하고 실력 있는 의회를 증명하기 위한 출발선에 섰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전라남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본 예산보다 8,920억 원이 증가한 10조 9,39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분야별 편성 내용은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일자리 분야에 810억 원, 고부가가치 농수축산업 육성에 2,170억 원, 인구 감소 대응과 행복 전남 실현에 990억 원, 기반시설 확충에 4,510억 원 등입니다. 전남도는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과 농어민 지원 등 지역 경제 활력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쌀값이 작년 대비 20% 넘게 떨어져 폭락 수준입니다. 농도인 전남은 창고마다 재고쌀이 쌓여가고 있는데요. 전남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적극적인 정부 대응 없이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정대 기자입니다.
미국 종합처리장마다 판로를 찾지 못한 쌀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쌀 재고는 13만 9천 톤, 지난해 4만 2천 톤에서 3배 넘게 늘었습니다. 반대로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산지 가격 기준 쌀 20kg 한 포대 가격은 5만 5,800원에서 4만 4,800원으로 1년 새 20%가량 떨어졌습니다. 45년 만에 최대의 낙폭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생산량은 는 반면 소비는 감소한 탓이 큽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두 차례에 걸쳐 27만 톤을 사들여 시장 격리하고 최근 10만 톤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지만 가격 하락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정부의 뒤늦은 대응을 질타합니다. 양국관리법상 생산량이 소비량을 3% 이상 초과하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지만 지난해 말까지도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12% 이상 떨어질 때까지 정부는 아무 대책 없이 손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머지 있는 양도 많이 있고 이 과연 가격이 얼마만큼 더 떨어질까 굉장히 암담한 심정이죠. 전라남도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판매망 확대 등 지원책 마련에 나섰지만 생산량 증가와 지속적인 소비 감소가 맞물리면서 가격 하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지난 5월 말 기준 소 98.9%, 돼지 93.6%, 염소 95.4%로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매달 양성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구제역 백신 비용을 전액 지원한 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남은 국내 육지에서 유일하게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하루 전남 지역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754명으로 5월 말 이후 7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광주 신규 확진자도 662명으로 월요일 기준으로는 5월 16일 이후 2달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전남 지역 위중증 환자는 현재 5명, 사망자는 어제 2명이 추가돼 누적 494명으로 늘었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2급 법정 감염병인 원숭이 두창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질병관리청이 주관한 원숭이 두창 검사 능력 평가를 통과해서 지역에서 의심 사례를 발견할 경우 진단검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원숭이 두창에 감염되면 발열, 오한, 발진 증상 등이 나타나며 지난달 독일에서 귀국한 내국인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진됐습니다. 오늘 하늘은 다소 흐리지만 여전히 덥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는데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상으로는 계속해서 후텁지근합니다. 오늘도 한낮 기온 광주 30도, 담양과 화순 31도 등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체감 온도는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더위에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장맛비는 잠시 쉬어가겠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낮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고요.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장성과 나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광양과 순천의 낮 최고 기온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 이맘때보다 덥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30도, 무안 31도, 진도와 완도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7도에서 3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곳곳에 바다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사이에는 다시 다소 강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진도 죽도 인근 해상에서 1톤급 소형 어선이 실종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진도 서망항 앞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1톤급 어선이 어제 오후 1시쯤 신호가 끊겼고 이후 실종 신고가 접수돼 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어선에는 70대 선장 혼자 탄 것으로 전해졌는데 해경은 경비장과 민간 어선, 서해 특수구조대 등을 동원해서 실종 지점에서 수색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조선대 측의 교원 채용과 입시 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교수 2명을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자 G21은 어제 성명서를 내고 증거인멸과 내부 고발자 2차 피해 등을 막기 위해서 조선대가 경찰에 입건된 교수 2명을 학사행정에서 배제하고 사학 비리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